하는 과정에서 이제 사이드 마운트에서 상대방이 마운트로 올라오는 타이밍에 겨드랑이가 되게 많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거긴 한데 여기서 보통 사이드 잡을 때 겨드랑이를 타고 있죠. 그죠? 이 상태가 마운트로 올라가서도 계속 유지가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머리를 끌어안고 있는 경우가 보통이니까 이렇게 왔을 때 제가 마운트를 딱 올라가도 이 팔은 여전히 열려있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죠? 그럼 저는 따따따따 올리면 바로 팔을 열어서 먹은 거예요. 오케이? 자, 이때 제일 많이 열리는데, 자, 여기서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 뭐냐면 팔이 열리기 시작한 걸 본인도 이제 인지를 했어요.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팔 힘으로 다시 닫으려고 합니다. 이게 닫혀질까요? 닫히지 않아요. 그죠? 왜냐면 저는 겨드랑이를 팠을 때 이렇게 자, 그냥 팔꿈치 바닥으로 이렇게 그냥 손 놓고 자, 닫으려고 해볼게요. 오케이, 그죠? 자, 저는 손바닥이 바닥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프레임 만들어져 있어요, 이미. 그래서 이거를 닫으려고 해도 닫혀지지 않아요. 그럼 저는 손가락으로 계속 걸어 올라가면 결국에 먹히게 됩니다. 이게 힘 차이가 조금 나도 충분히 위에 있는 사람이 쉽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밑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올라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죠? 근데 상대가 목을 끌어안고 있거나 머리를 막고 있으면 올라가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아요. 응? 돌아. 어떻게? 엉덩이로? 엉덩이로? 이렇게 몸을 옆으로 돌아놓는다고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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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요. 네. 이렇게. 그렇죠. 맞아요. 자, 바꿔서. 내 말이 그 말이야. 자, 사이드에서 보통 이제 목을 끌어안는 경우가 많으니까 상대방 마운트로 올라와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지금 팔이 열려있죠, 팔꿈치가. 자, 이거를 팔꿈치를 아래로 당기려고 하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팔꿈치를 바닥 쪽으로 무겁게 일단 만들어 놓고요. 자, 이제 다리를 볼게요. 발로 바닥을 짚고 골반을 살짝 들면 이 팔꿈치가 더 무거워집니다. 자, 그 상태로 걸어가세요. 자, 팔꿈치 닫아지죠? 자, 그럼 상대방이 이 팔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빼려고. 오케이, 고! 잡혔죠? 넣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렇게 응용을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겨드랑이가 열리는 그 타이밍에 자꾸 이 팔 힘으로 닫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힘 차이가 상대방이 더 세면 당연히 더 힘들고요. 그죠? 내가 힘이 더 세도 이거를 팔 힘만으로 닫는 건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은 이미 손이 바닥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닫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머리가 막혀있지 않다면 물론 위로 올라가서 닫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은 사이드에서 진행할 때는 목을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머리를 위로 이렇게 기어가서 올라가는 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팔이 열리기 시작하면 일단 팔꿈치를 바닥 쪽으로 강하게 누를 건데 팔힘만으로 누르는 것보다는 골반을 들어주면 더 무겁게 누를 수 있겠죠. 이대로 걸어갑니다. 그럼 팔이 다치죠? 상대방은 팔이 갇혔기 때문에 빼려고 할 거예요. 이때 손을 C 모양 만들어 오세요. 시그릿. 그러면 상대방 팔이 빠지면서 딱 걸릴 겁니다. 그래서 발 맞고 브릿지 하면 바로 트레멜로를 성공시킬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어쩌면 내가 되게 위기의 순간이긴 한데 잘 활용하면 탈출 기회로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탈출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백. 자, 오늘 저랑 스파링 하신 분들 아마 여기 다 넘어갔어요, 그죠? 자, 반대로 가볼게요. 자, 제가 여기서 이제 탈출을 합니다. 백에서 벗겨내고요. 도망가기 시작하면 이제 반대 손으로 어깨나 목을 잡고 올라와요. 그죠? 전에 올라오게 져요. 고. 이 순간 넘어가자. 이때 이제 팔이 잡혀서 트레벨로 당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바꿔서 따라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잖아. 잡아야 돼요, 그죠? 어깨나 목을 잡고 밀착하고 올라가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여기 도망가기 시작해요. 일단 다리 골반 걸고요, 그죠? 그 다음에 목이나 어깨를 잡았는데, 자, 이 상태로 그냥 일어났다가는 상대방 팔이 잡혀서 바로 넘어가요, 그죠? 제가 지금 반대편 방향으로 힘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더 잘 넘어갈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올라갈 때? 골반을 까. 일단 골반을 까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거예요. 또? 중심을 반대쪽으로 하고. 그쵸. 일단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어차피 저는 반대로 넘어갈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라갈 때 넘기려고 하면 중심을 반대로 갖고 있으면 잘 넘어가진 않을 거예요. 그죠? 또는
올라갈 때 어차피 반대로 넘어갈 걸 알잖아. 그죠? 넘어갈 때 손을 머리 짚어서 베이스를 잡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아니면 올라갈 때 상대방이 만약에 손을 잡는다면 이걸 이용해서 모디파잉 마운트로 바꿀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이제 뒤집혀 넘어갈 거라는 걸 항상 생각하고 움직이셔야 돼요. 그죠? 지금 스파링 할 때 보면은 이 타이밍에 너무 많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걸 생각하면서 움직이셔야 됩니다. 이해되죠? 오케이.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카드. 자, 프레임 만들고. 오케이. 자, 여기서 이제 손싸움 하죠. 그죠? 제가 지금 팔이 컨트롤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빼야 되는데,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드라는 거는 다리를 잘 써야지 가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아까 전에, 아연이랑 재현인가? 아마 이제 둘한테 피드백을 줬을 건데, 자, 손을 빼볼게요. 자, 밑으로 빼려고 하면 팔꿈치 따라오죠? 그죠? 자, 제가 이제 빼려고 할 때 막으세요? 막혔어요. 그죠? 자, 이렇게 다리를 쓰고 골반을 들어도 막힌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두 번째 볼게요. 막아보세요. 아니, 팔꿈치 닫아서. 그죠? 이렇게. 그죠? 자, 공간 생겼죠? 자, 무슨 차이일까요? 똑같이 골반을 들면 다리 미는 건 똑같아요. 반대죠. 다리 밀면 골반 드는 거죠. 똑같은데, 첫 번째는 손이 가면서 한 거예요. 꼭. 그죠? 두 번째는 손이 이미 가 있어요. 그 다음에 꼭 오케이 간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죠? 무슨 차이냐면 손이 진행하고 있을 때는 상대방의 팔꿈치도 막기 위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골반을 들어도 이 든 상태로 막힐 겁니다. 오케이? 하지만 손을 미리 준비해놨죠? 이미 상대방은 팔꿈치를 다 닫았어요. 그죠? 여기서 골반을 튕겨서 살짝만 공간 만들면 손을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위로 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손을 이제 팔을 위로 만세, 손이 따라가요, 그죠? 자, 이때 저를 밀면서 만세하면 여기서 계속 이제 팔 컨트롤이 유지가 될 거예요, 그죠? 팔 먼저 가세요, 그쵸? 여기서 이제 다리 밀면서 골반 띄우면 이제 팔이 가벼워져요. 반대 손 와서 치우고 오케이 가져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쉽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상대방이 이 팔꿈치가 따라오거나 팔이 따라오거나 이 사용할 수 있는 가동 범위를 이미 다 쓰게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골반을 이용해서 공간을 만드셔야 돼요. 그죠? 그렇지 않고 손을 가져가면서 골반 들면 상대방은 아직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닫아버리고 막을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항상 끝까지 다 온 상태에서 갈 수 있게끔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네. 오케이, 좋습니다.